반갑습니다. 얼촌입니다. 지금 계속하여 상담기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기법 1부에서는 이미 이 영상을 올린 것처럼 프로이트 상담기법, 아들러 상담기법,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 즉 비지시적, 민주적 인간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하여 상담기법 1부로 제가 올려드렸고, 2부로 올려드린 이 내용들이 게슈탈트 상담기법, 그 다음에 교류분석 상담기법,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기법 하여 2부로 올려드렸으며, 오늘은 처음 약속드린 것처럼 3부로 하여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3부로는 오늘 특성 요인 이론 의 상담기법. 아시다시피 특성 요인 이론은 상담자 중심이라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파슨스라든지 윌리엄슨이라든지 헐이라는 사람, HULL요. 그 다음 패터슨 할 때 PAT입니다. PATERSON, 패터슨. 또 브레필더 이런 사람들이 특성 요인 이론인데, 특성 요인 이론은 이 심리검사 하는 거고, 상담자 중심, 전문가 중심, 지시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의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상담 기법이 뭐가 있을지, 이를테면 심리검사 해석 시 필요한 상담 기법, 머리 기억납니까? 3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REBT 이론,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라 하기도 하고, B를 빼서 RET 이론, 합리정서 이론이라 하기도 하고, REBT 같은 경우는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ory라 해요. 합리정서 행동이론, 또는 이 앨리스가 만들었던 ABC 이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 이름을 붙이고 있죠. 하여 인지정서 행동이론의 상담기법 하여 오늘 3부로서는 3부에 소개될 기법은 두 가지, 특성 요인 이론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죠. 상담기법과 REBT 이론의 상담기법에 대하여 짧게 보고 상담기법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준비됐나요? 이 영상 관심 있으신 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성 요인 상담, 직업 상담의 상담기법, 전언한 바와 같이 특성 요인으로는 뭐라고요? 상담자 중심, 전문가 중심, 지식 기법이라고 하죠. 아까 내가 5분 소개했는데 뭐예요? 대표자는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1차에도 문제 나왔잖아요. 파슨스, 윌리엄슨, 헐, 패터슨, 브레필더. 우리 1차에서는 아마 로를 이어가지고, 로는 욕구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 로를 이어가지고 성격이 다른 사람만, 주장이 다른 사람만 하여 로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 대하여 상담 기법을 중심으로 보지요. 우리가 이 과목 할 때 직업 심리학에 들어가면 제 최고 앞에 진로 발달 이론으로 나오는 사람이 홀랜더 이론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홀랜더 이론도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검사하면 특성 요인 이론과 관계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성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트레이트이고 TRAIT, 심리 검사를 통한 내담자의 적성, 성격, 흥미, 가치 등의 그 특징을 특성이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이라고, 요인이라는 것은 팩tor이라 하여, 팩tor은 요인 요소이고 명사로서는 또 사업체 공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업체에서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인 요소를 요인 요소라고 그래요. 팩tor이요. 그러면 여기서는 책임감, 성실감, 그 다음에 성취도, 나의 가치 이런 것이 맞을 때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 특성 요인 이론은 심리검사를 하고 또 그 심리검사에 관계되는 적성, 성격, 흥미가 직업 세계와의 어떤 흥미와 잘 매칭이 될 때 성공적으로 직업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심리검사를 하라, 진단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홀랜더 이론도 결국 특성 요인 이론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오늘 학생 상담센터나 아니면 일반 상담센터나 또 혹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 있는 기관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 계신 상담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특성 요인 이론에 의하여 대학생들이 찾아오면 졸업할 대학생 4학년 학생이나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이 찾아오면 심리검사하고 적성검사나 성격검사나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GATB를 하든 아니면 MBTI를 하든 MMPI를 하든 그 다음에 워컨에서 들어가면 VPI 직업선호도 검사를 하든 그 심리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는 직업세계를 찾아서 아마 매칭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성 요인으로는 오늘날 직업상담의 대세다, 트렌드다. 결국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가 되시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특성 요인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기법 들어가기 전에 특성 요인으로가 소위 내담자 중심,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기법과 상담자 중심 지시적 기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대표자 내담자 중심부터 할게요. 내담자 중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대표자는 칼 로저스. 그럼 상담자 중심은 아까 이야기했고, 또 비지시적 기법, 비진단이라 하면 특성 요인으로는 지시적 기법 진단이라 하고요. 핵심 이론, 기본 이론은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기법은 내담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비하여 특성 요인 이론은 내담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봐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 상담자 중심 특성 요인 이론이겠죠. 라포가 필수다, 라포가 필요하나 필수는 아니다. 사람 정서, 느낌, 감정에 적극적인 것이 내담자 중심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법, 지식, 데이터, 정보, 심리검사 결과 프로파일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은 특성 요인이론, 지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상담 기법은 칼 로저스의 비지식 기법은 공무일을하여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 일치성이라면 상담자 중심 지식 기법에는 심리검사 해석할 때는 이 소위 직설설이라 하여 직접 충고, 설명, 설득 이런 것이 대표적인 상담 기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 비지식 기법의 이론가들은 칼 로저스라든지 CARL, 그 다음에 패터슨, 이때 패터슨은 T 두 개입니다. PATTERSON 이런 사람들이 이 내담자 중심 비지식 이론가라면 아까 상담자 중심은 5명 한 번 더 파슨서 따라해봐요. 파슨서, 윌리엄슨, 헐 HULL, 그 다음에 패터슨 T 하나, 그 다음 브레필드 이런 사람들이 심리검사를 하여 직업상담을 하라라고 하여 특성 요인 이론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지식 기법과 지식 기법을 좀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의 상담 기법 들어가기 전에 윌리엄슨이 바라본 인간 본성에 대한 또는 인간관에 대한 기본 과정 5가지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윌리엄슨은 이 이론을 이야기할 때 기본 과정으로는 다 모든 인간은 선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선 쓰시고 잠실 바자라고 쓰시고 선선 잠실 바자 이라면 기본 과정이 정리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지요.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때 타인은 바로 전문가를 이야기하겠죠. 모든 사람에 있어서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잠실 바자, 선의 본질은 자아의 바자,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모든 인간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독특한 세계관, 이것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 윌리엄슨이 바라본 특성 요인 이론에서 인간관에 대한 기본 과정 5가지. 모든 인간은 선 잠실 바자, 마지막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다. 꼭 해두시고 이게 전제되고 상담 기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죠. 또 상담 기법을 보기 전에 브레필드 이야기 하나 더 보면, 브레필드는 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 특성 요인 이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리검사 결과 프로파일이라든지 어떤 정보지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자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브래필드라는 사람은 이 이론에서 직업 정보가 가지는 그 기능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뭔데? 정제동. 정이 뭐예요? 정부적 기능, 재조정의 기능, 동기화의 기능이지요. 정보적 기능이라는 것은 좋은 직업 상담사님들이 좋은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잘 가르쳐주면 그야말로 정보 제공적 기능을 하지요. 정보라는 것이. 두 번째, 재조정 기능요. 내담자로 하여금 잘못된 직업 선택을 하고 있었다면 상담자가 좋은 합리적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 잠재적 직업 선택에 대하여 재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정보적 기능이 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제동이라 하여 동기화 기능. 직업에 대하여 저항만 하고 있었고 동기화되지 않았던 내담자가 있다면 이 정보라는 것은 좋은 직업 상담사님이 좋은 직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동기부여 기능을 해준다 하여 브래필드라는 사람은 BRAYFIELD 브래필드라는 사람은 정제동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제가 이야기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핵심이에요. 특성 요인 이론 직업 상담의 상담 기법이에요. 따라할까요? 직설설입니다. 이건 특히 윌리엄슨이 이야기했는데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설명으로 끝나면 좋다 그랬죠. explain. MBTI 같은 경우에는 당신 MBTI 심리검사 결과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유형의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마이어스 브리그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MBTI 도구에 의하면 그 결과 MBTI는 EISNTFJP가 있죠. 그중 우리나라 사람은 20% 이상이 ISTJ가 나오는데 만약에 20%에 해당하는 ISTJ 같으면 세상의 소금빛 행입니다. 즉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야 빛을 발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해주는 물을 만나세요. 그것은 조직이고 회사고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직이나 공무원이나 기업체나 회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신을 인정해주는 그 물을 만나야 당신은 소금이 물에 녹아서 빛을 발하듯이 짠물을 내듯이 몸을 불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니 사무직 하세요 라고 하여 설명으로 끝나면 최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우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설득 작업 들어가고 설득으로 안 되면 직접 어드바이스 충고해야 하는 직설설 직접 충고 설명 설득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특성 요인 이론의 심리검사 해석 시 윌리엄슨이 바라본 1차에도 나왔고 2차에도 다 나왔어요. 직설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윌리엄슨이라는 사람도 없고 또 심리검사 해석이 7자가 없다면 그냥 고마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기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야 행동을 촉진하려면 위계가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야 행동을 촉진하려면 위계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자기의 심장, 행동의 계획이나 근거, 촉진적 관계 형성. 이게 위임해줘야 돼요. 자기보다 더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한 가보세요 라고 위임을 해야 되고 마지막 개는 위계, 계획을 전문가가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슨도 그 심리검사 해석시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2차에 놓으셨습니다. 2차 예상 문제에 제가 강력 예상 문제를 잡으셨어요.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기법 5가지 갑니다. 윌리엄슨도 없고 심리검사 해석시라는 말도 없을 때 일반론적으로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기법 자기 이해의 심장, 행동의 계획이나 근거, 촉진적 관계 형성, 라포 필요합니다. 위임, 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으로서 REBT 이론요. 다른 말로 인지정서 상담이론, REBT 이론, ABC 이론, 이상한 나라의 누구, 앨리스, ELLIS, 앨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REBT 이론, 또 베커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지정서 이론은 여러분 인지정서 이론의 상담 기법 가기 전에
인지정서라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이죠.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 이론에 우리의 내담자로 필요치 않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러서 합리적 논박을 하여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내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이론이자 스토리가 되겠지요. 핵심 키워드가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했는데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를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 당위성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요. 이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가 있다면 버리세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돼. 인정받으면 땡큐지만 인정 안 받아도 아무 관계없어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인정을 받아야지라고 하면 비합리 신념의 뿌리에 빠집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세상은 더러워 끔찍해 이리 가거든요. 두 번째요,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야만 해. 공정하게 대우 안 해도 좋아요. 공정하게 대우해주면 땡큐고 공정하게 대우 안 해줘도 아무런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상관없어요. 물론 인정해주면 좋죠. 대우해주면 좋죠. 그 공정한 대우라는 것은 그 공정한 대우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대우와 어떤 조직의 총무과 인사과에서 생각한 공정한 대우는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대우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야기할 때 내가 영업직이라면 자동차 영업을 판매를 많이 한 것이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면 조직이나 인사과 총무과에서는 어떤 우리 조직 안에서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어떤 분위기, 그래야 조직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공정한 대우로 잡고 있다면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공정한 대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대우가 내하고 맞으면 좋지만 공정한 대우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홀로서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공정한 대우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요. 세상은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해. 돌아가면 땡큐. 안 돌아가도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나갔지요.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내가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조금 오버했네요. 너무 멀리 나갔나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놔야 RBT, 인지정수로 편안함을 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돼. 안 돌아가면 이 세상은 더러워, 끔찍해, 살기 싫어, 우울증, 정서장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에 빠져 있으면 이를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 루트,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각 오늘부터 세 가지 당위성 벗어나셔야 정서적으로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죠. 제가요 지금 유튜브를 찍는데 모든 사람 만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돼. 그것도 반드시.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한두 명만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 아니 어령쳤는 유튜브 보니까 좋았다. 누가 한두 명이라도 아니면 한 명이라도 그것을 인지만 해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리 생각해야지. 모든 사람이 내 유튜브를 사랑하고 인정받아야만 해. 사랑해주고 인정받아야만 돼. 이러면 제가 너무 제한적이고 퍼펙트해야 되고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도 생각의 여유와 여지를 남겨두시려면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 당위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중요한 상담 원리인데 앨리스는 이를 A, B, C, D, E, F라고 했지요. A라는 것은 알다시피 Activating Event의 약자이고 선형사건, B라는 것은 Belief, 신념의 약자이고 비대문제 B요. C라는 것은 Consequence, 결과, C의 약자 C고 A, B, C요. 그 다음 D라는 것은 Dispute라여 합리적 논박, 아니면 그만 논박하여 D를 쓰고요. A, B, C, D, E는 Defect,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면 만약에 B에서요. 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디스푸트 넘버가요. E에서는 뭐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E입니다. higher F feeling 새로운 긍정적 감정을 가지도록 하자. 이것이 앨리스의 A, B, C, D, E, F 이론이라고 해요. 한 번 더 activating event 한번 따라해봐요. activating event, belief, consequence, dispute, effect, feeling 첫째 따서 A, B, C, D, E, F 사례 문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한 거, 자주 이야기한 거 A, 실증력 B. 실직의 선행사건에 대하여 신념을 어찌가 있냐. B. 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만약에 어떤 내담자가 실직을 가지고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테면 실직은 무능이야. 실직은 무능이 아닌데 왜? 실직은 사장님이 잘못하고 고용주가 잘못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잘릴 수 있잖아요. 내 무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직을 가지고 무능이라 해버리면 그거는 비합리입니다. 역기능적 사고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결과 패배주의, 무기력, 좌절, 스트레스, 불안, 가정경제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 패배주의 이러한 시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C입니다. 그럼 C 다음 뭐 D, 디스푸트 논박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논적이었습니다. 하세요. 논박 들어갑니다. 실직이 무능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일생 동안 3, 4번의 직업을 가진다는데 한 번 실직을 가지고 왜 그래요? 마지막 모든 책임을 밖으로 돌려서 실직의 무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야 되고 마지막 5번째라고 하면 가정경제를 왜 남편 혼자 책임진다는 말인가요? 이 사람이 실직을 가지고 무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경제를 자기 가장으로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이지요. 이걸 벗어나게 하려면 가정경제를 남편 혼자, 당신 혼자, 아저씨 혼자 책임지라는 법은 어디에도 헌법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고령자법에도 근로기준법에도 없습니다. 아내 불러 모아서 머리 맞대고 언혼하고 큰아들이 대학생이면 휴학시키고 조금 쉬어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어찌 가정경제를 남편 혼자 가장으로서 아빠 혼자 책임진단 말인가요? 하여 무기력 자괴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합리적 신임으로 바꿔내는 것이 뭐다? 이 이펙트입니다. 하여 새로운 긍정적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F feeling 라라라라 feeling feeling oh my love feeling 죄송합니다. 노래 불러서 이것이 앨리스 A, B, C, D, E, F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에서 베커요. 앨리스 말고 한 명 더 이야기를 하면 베커, B-E-C-K 어떤 책이로 베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베커의 인지적 오류 5가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3회 6점으로 2차에 놓은 적이 있고요. 2014년 2회 6점으로도 2차에 놓은 적이 있고 문제 잘 나옵니다. 1, 2차에 다 잘 나오죠. 광일반화요. 예를 들어서 첫 시험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 이번 시험은 모두 망칠까? 이런 것은 인지적 오류입니다. 선택적 추상화요. 두 번째, 선택적 추상화라는 것은 1차에 놓은 적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다 여과시켜버리고 부정적인 세부상에 머물면서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것을 선택된 추상화라 그러지요. 지난 10년간 잘 사귀다가 어제 3분 딱 다투었어요. 10년간 잘 사귄 것은 여과시켜버리고 3분 다툰 걸 가지고 내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한다면 이건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흑백 논리,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것 아니면 저것.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 것을 보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사랑의 사랑 안에도 이분법적 사고를 두고 있죠. 극대화 극소화는 지나치게 의미학대 의미축소고요. 개인하여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분위기가 쑥대받친 것은 내 책임이야. 자기 책임도 아닌데 자기한테 책임을 몰고 가는 것을 개인하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집의 분위기는 아버지 사업이 좀 안 좋아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데 나 때문이야. 이래 하면 그거는 개인합니다. 인격하여 동식물에 영혼을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 벚꽃나무도 나를 비웃는구나. 그 임의적 추론이라 하여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그 인과관계가 없는 곳에서 추론해내는 것을 임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택적 추상화와 비슷한데, 선택적 추상화라는 것은 어느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추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저 개연성이 좀 있지만, 임의적 추론은 다른 말로 자의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있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이 귀가하여 창밖을 바라보자 아내와 말, 저 남편이 또 나를 무시해. 창밖을 바라보는 것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자의적, 임의적 추론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감 소개해 보지요. 베커의 인지적 오류 7가지 이야기해 보지요. 과잉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흑백논리, 극대화 극소화, 개인화, 인격화, 임의적 추론하여 제가 7가지로 인지적 오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요 1차든 2차든 꼭 나옵니다. 2차에도 문제 놓을 수 있어요. 4개 써라면 4점으로 놓을 거고 6개 써라면 6점으로 놓을 겁니다. RBT론의 대표적인 상담기법 3가지면 저는 이를 비린내라고 하는데, 따라해봐. 비린내, 비합리적 사고 논박하기 아까 했죠. 두 번째 인지적 과제 부여하기입니다. 인지적 과제 부여하기라는 것은 제가 시험에 놓는 걸로, 우리 이론서에 있는 걸로 내가 인지적 과제 부여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목록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테면 당위성을 가진 것, 반드시 뭐 해야만 해, 뭐라야만 해, 이런 이 용어들이 있으면 언어를 목록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절대적 사고를 논박, 내담자 스스로 제한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인지적 과제 부여하기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내담자 언어 변화시키기, 내담자의 언어 패턴을 잘 포착하여 변화시키는 것인데, 혹 내담자 말 중에 뭐 해야만 한다,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등을 이야기할 때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당위성을 좀 줄여서 뭐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뭐 하는 편이 좋다, 이런 식으로 대체하도록 하다 보면 인지적 압박, 강박점, 당위성, 행동의 당위성, 이런 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조금의 마음의 정서 여유를 찾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커의 인지치료 상담기법 3가지요. 1차에 나온 적이 있는 바 언제든지 2차에도 문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언어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우리 1차에 반응적 기법 하여 틀린 걸 찾아라. 답이 반응적 기법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나왔는데 3가지만 하고요. 한 번 더. 언어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이게 다예요. 제가 언어적 기법 한번 산박하게 읽어볼게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도록 한다. 언어적 기법. 두 번째, 정서적 기법. 최근의 정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상담 중 정서 변화에 주목하기 등을 통해 내담자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행동적 기법은 내담자가 가진 부정적 사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동 실험을 적용합니다. 행동 실험은 인지의 변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데, 이거는 행동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노출 치료를 통하여 그 뱀에 대한 불안 인지를 바꿔주는 것이 행동적 기법입니다. 즉 행동 실험을 통하여 그 어떤 불안 이런 것을 없애나가는 것을 행동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3가지가 되겠습니다.